자, 설 연휴 동안 가장 좀 떠들썩했던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네, 또 설 당일이었습니다. 지난 10일 새벽에요.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아들이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새벽에 악쓰는 소리가 잠깐 들렸다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이 아들은 사건 전날 밤에 외출을 해서 지인과 술을 마셨고요. 귀가한 뒤에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이 범행 당시에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초반에 전해졌습니다. 자, 곤드레만드레 만취 상태였다는 이 아들. 그런데 범행 직후 전날까지 같이 술 마셨던 지인한테 전화를 했다고요? 일단 자기가 어머니를 해치웠다라는 식의 얘기를 건넸고요. 그리고 전화를 하는 와중에 현장 사진까지 찍어서 보낸 걸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사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인이 경찰에 112에 신고를 해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 같다라고 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 사람을 검거를 한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아마 뭐 알 수 없습니다만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지인과 어머니와 관련된 얘기를 나눴을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지인에게 전화를 했었는데 지인 입장에서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현장 사진을 또 새삼스럽게 찍어서 보냈는지도 뭐 추가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직접 본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기관에 간 건 아니었기 때문에 자수감경으로 가기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신고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아파트 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대요. 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국 강제로 문을 뜯고 들어갔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정말 끔찍하죠. 어머니는 집안에서 발견됐는데 목 부위에 크게 손상을 해서 이제 사실상 숨지셨었던 거죠. 발견이 됐고 그 아들이 옆에서 쿨쿨 잠이 들었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시신 옆에서. 시신 옆에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고 1시간 만에 긴급 체포가 되기는 했는데 이 아들이 지금 이 다친 정말 심각하게 다친 어머니 옆에서 이렇게 잠이 들었다는 건 뭐 별로 죄책감도 없고 별로 놀랍지도 않고 뭐 별로 괴롭지도 않고 뭐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다면 이게 무슨 정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은 술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뭐 무슨 사이코패스라고 불리는 조금도 이런 거에 놀라지도 않는 성향인지 아니면 그동안 어머니와의 원한 관계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뭐 이럴 수 있다라는 태도인지 정말 좀 놀랍고 끔찍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자는 체포된 직후에도 술에 취해서 뭐 횡설수설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범행 직전 모습은 어땠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멀쩡하게 걸었다니요? 자, 이게 좀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살인 사건이 되고요. 살인 사건은 계획적이냐, 그리고 우발적이냐, 동기가 뭐냐, 이게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특히 부모에 대한 존속 살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그런 부분이 심신미약이나 이렇게 반영될 여지가 있는데 범행 직전의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놀라워요. CCTV에 이제 아들이 모습이 보이는데 편의점에서 갔던 모습인데요. 저 가운데 있는 데죠? 매대에서 술을 골라서 계산하는데 멀쩡하게 한 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서 포스기에 직접 넣어서 계산을 마치는 모습까지 보면 이걸 봤을 때는 이 장면만 봤을 때는 인사불성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술에 취해서 살인까지 이어지느냐 이게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이 부분이 여기서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저작권 문제로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저 CCTV 영상을 보면 말이죠, 양 변호사님. 방금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한 대로 취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가능성 두 가지. 취하지 않았는데 만취한 척, 미친 척 하거나 아니면은 저 이후에 집에 가서 정말 술을 막 왕창 마셔가지고 정말 그랬거나. 근데 일단 뭐 술과 관련된 문제가 기존에도 있었던 사람으로 보이고요. 또 빨대로 술을 마신다는 게 일반적인 경우는 전혀 아니잖아요. 뭔가 음주와 관련된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지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얼마만큼이나 범행과의 연관성이 있는지는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술에 하도 취해 있었기 때문에 당일날 체포 당일날은 진술도 못 받고 오후가 돼서야 말을 겨우 할 수 있었을 정도의 상황인 건 맞고 그러나 혹시 시청자분들이 그럼 뭐 음주 감경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다른 범죄도 아니고 이런 종류의 폭력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경해 주는 사례는 거의 없으니까 그거를 일부러 노렸다? 저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정말 좀 의아한 것은 이자가 아직까지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 계속 횡설수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속보가 지금 나오질 않고 있어요. 자, 범행 하루 만에 구속이 됐는데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도착했을 때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혐의 인정하십니까? 어머니 살해한 이유 뭡니까? 경찰에서 뭐라고 진술하셨습니까? 그날 기억나시는 거 없으세요? 술 많이 드셨다는데 얼마나 드셨습니까? 어머니랑 다투신 거예요? 가족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없습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가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자, 그러면 혹시 그 숨진 살해한 어머니와 평소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게 나온 게 있나요? 지금 동기에 대해서 진술하기는 하는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횡설수설하는 데다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조사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렌식 조사나 주변인들 조사를 지금 추가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 아들이 사실 그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복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복역하고 나왔는데 직계 가족이 어머니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거두신 거죠. 직업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랑 살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고 주변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음주 문제가 있어서 새벽 3시에서 4시에도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고 항상 집 근처에 가면 술병이 있고 이렇게 술 문제가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고 사안은 중대하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 어머니의 시신 옆에서 잠들어 있다가 경찰에게 발견이 됐다. 또 그리고 지인에게 내가 어머니를 죽였다고 또 이실직고를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대체 왜 어머니를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횡설수설 알 수 없는 얘기만 한다. 자, 저희가 그래서 오윤성 교수님한테도 좀 물어봤어요. 네, 일단 오윤성 교수님은 이 사람이 이 음주운전으로 교도소에서 실형 살고 나온 전력이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도소까지 다녀왔는데도 계속해서 술을 마시는 행위가 어머니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땅찮게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추정컨대 아마도 사건 직전에 어머니와 뭔가 술을 두고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뭐 정신을 차리라든지 이럴 거면 나가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오갔을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 이자가 횡설수설하는 건 그만큼 그 동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하지 않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아무래도 명절이고 했으니 그런 갈등이 조금 있었을 수 있겠죠. 자, 일단 경찰 수사 결과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